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8월 6일 한국의 미디어 통신규제기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온라인 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명자는 법사위원장 짐 조던, 소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와 데럴 아이사, 그리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한은 미국 의회 전체나 미국 정부의 확정된 공식 명령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한의 수신자는 한국미디어 통신위원회의 김종철 위원장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법의 적용 기준과 집행 방식, 미국 기업에 미칠 부담에 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한 발송 사실과 주요 문제 제기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논쟁의 대상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개정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 법은 불법 정보 또는 거짓 조작 정보로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손해배상과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의 존재와 시행 여부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법원은 고의성과 피해 또는 이익 추구 요건이 인정될 때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나 게시물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요건과 손해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거짓 또는 조작 정보라고 확인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규제기관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쟁점입니다. 여기에도 법원의 확인과 반복 유통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부과 사례와 법원의 해석은 앞으로 축적될 사안입니다.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 처리 절차와 투명성 보고, 조사 협조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미국 의원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국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용 대상 기준 자체와 차별적 집행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서한은 모호한 기준과 큰 제재 위험 때문에 플랫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과도하게 삭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것은 미국 의원들이 제기한 위험 평가입니다. 한국 규제기관이 실제로 특정 정치적 견해를 검열했다는 확정 판결이나 조사 결과와는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이 법이 국내외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악의적 허위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 역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구분해 들어야 합니다. 법에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를 막으려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풍자와 패러디, 통상적인 의혹 제기까지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실제 보호 범위는 판례와 집행에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국내의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거짓 조작 정보의 정의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미리 민감한 보도를 피하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을 지지하는 쪽은 거짓 정보가 개인의 명예와 생계,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기존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고의성과 피해, 이익 추구 같은 요건이 있어 선의의 실수나 정당한 비판과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핵심은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입니다. 제재가 너무 약하면 반복적 허위 정보의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고, 기준이 너무 넓으면 정확한 보도와 의견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치만 말해서는 법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한국법을 무효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고 외교적 정치적 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한국법의 위헌 여부는 한국의 사법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국제적 우려와 국내 법적 효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사실과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 사이에도 통상, 개인정보, 플랫폼 책임, 표현의 자유 기준을 놓고 이견이 생깁니다. 이번 사안을 동맹 붕괴나 즉각적 보복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미국 기업 부담을 강조한 만큼 이 사안에는 통상과 경쟁 정책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의 국내외 기업을 다르게 취급했는지, 부담이 필요 이상인지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은 제재 위험이 커질수록 의심스러운 게시물을 더 빨리 지우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이 너무 약하면 피해 신고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유 공개, 이의제기 절차, 투명성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두 위험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발언에는 사실 주장, 의견, 예측, 풍자, 일부 오류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거짓 조작 정보로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기관과 플랫폼의 재량이 커집니다. 세부 시행 기준과 판례가 일관된 선을 제시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게시자의 고해, 정보의 허위성, 실제 손해,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법 조문만이 아니라 첫 판결들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게시물이 신고됐을 때 어떤 안내를 받는지, 삭제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는지, 잘못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 논쟁은 거대한 외교 문제이면서 동시에 평범한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 문제입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을 다시 정리합니다. 법은 시행 중이고 미 하원 공화당 의원 4명은 한국 규제기관에 서한을 보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 의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비차별 적용과 피해 구제 목적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직 주장 단계인 내용도 있습니다. 법이 미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차별한다는 주장,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삭제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서한의 문제 제기입니다. 실제 차별이나 검열을 확정하려면 집행기록, 판결, 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질문은 3가지입니다. 한국 규제기관이 서한에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는지, 플랫폼이 새 의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법원이 공익보도와 악의적 허위정보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과 판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뉴스를 볼 때는 강한 표현보다 문서의 주체와 법적 효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한, 법안, 시행령, 판결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우려했다는 말과 위법을 확정했다는 말도 전혀 다른 수준의 주장입니다. 오늘의 핵심 영어 표현을 복습합니다. 레이즈 컨선즈는 우려를 제기하다. 비인포스는 시행 중이다. 칠링 이펙트는 위축 효과입니다. 문장으로는 더 어멘디드로 이즈 인포스, but each long-term impact remains uncertai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말하는 영어 문장도 익혀보겠습니다. Lawmakers one of over removal, while the government emphasizes equal treatment and remedies for harm. 의원들은 과잉 삭제를 경고하지만 정부는 동등한 적용과 피해 구제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 서한은 한국의 허위정보 규제가 한미 사이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책임 논쟁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차별과 검열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 자료와 판결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한국 규제기관의 답변과 첫 집행 사례가 나오면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아마존 인기 상품은 영상 설명의 제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제휴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채널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만 확인해 주세요.